변호사라는 수식어가 종종 붙곤 한다. 인천 지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인천대 출신 최초 사법고시 합격자 등 그녀는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곤 했다. 인천 지역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시절 처음 그 발을 내디디며 모든 편견과 맞서 이겨낸 안규옥 변호사.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만나보자. 아침을 여는 안규옥 변호사의 손은 항상 두툼한 서류 가방이 함께한다. 인천 지역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 출발해 현재 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자리에 서 있는 안규옥 변호사. 남보다 뒤늦게 시작한 고시 공부를 통해 현재 위치에 오기까지 그녀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여성 변호사의 부지 속에서 인천 최초의 여성 변호사란 타이틀이 때론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될 때도 많았다. 처음 제가 인천에 터를 잡고 변호사무실을 열게 된 동기는 제가 인천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천대학을 87년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해서 97년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는데요. 인천 지역에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간의 애착이라든가 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인천에 터를 잡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는 일단 그 당시만 해도 여성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여성계에서나 혹은 이제 시민들이 여변호사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도 나름대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무실을 열 때는 걱정도 많았죠. 큰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사무실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해서부터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이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지는 않았는데 문을 막상 열고 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언론들이라든가 여성계라든가 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또 나름대로 성실히 했다라고 일을 하는 평을 듣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부터 다양한 곳에서 활약해온 안 변호사. 변호사 일이라는 게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업무이다 보니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인천구치소 교육위원, 인천시청 고문 변호사 등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해온 안 변호사. 앞으로도 그녀에게 주어질 일은 많을 듯하다. 인천 지역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지난 97년 사법연수원을 나온 뒤 여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사무실을 열었고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그녀는 처음이라는 이름에 많은 도전을 해왔다. 7전8기의 은근과 끈기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후 끊임없는 노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규옥 변호사를 찾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일에 대한 열정에 있어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인 그녀에게 하루의 시간은 늘 짧게만 느껴진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안 변호사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기도 한다. 안규옥 변호사님은 그 인천의 개업에 계시는 여성 변호사님 한 10분 가까이 되는 분 중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으로 그 변호사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에 관해서라든지 또는 노동 문제, 산재 문제 이런 데 관해 가지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또 직접 본인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려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회에서는 안규옥 변호사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주셔서 인천 지역사회에 큰 어떤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던 중에 제가 나중에는 싫어져가지고 그만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의뢰인이 안 변호사를 찾았다. 강제 혼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안 변호사는 차분한 어투로 대처 방안을 설명해 주는데 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는 이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늘 새로운 도전을 해온 그녀에겐 그리 힘겨운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보험법을 전공했지만 여성 변호사만의 섬세함으로 가사소송과 여성 문제 역시 많이 맡아온 안 변호사.
그 남자의 아내로 이번 사건 역시 여성 의뢰인이 여성 변호사인 안 변호사를 특별히 찾은 경우 그러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안 변호사가 많은 여성 의뢰인들에겐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여기 우리 회의할 때요. 이 케이스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마 그 대학도 다니지 않으면서 이제 대학생이라 그러고 접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좋아한다 이러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 이 여자를 불러들여서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사실을 뭐 학교에 알리겠다 또 뭐 부모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강제로 이렇게 혼인신고서까지 작성을 해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청에 접수를 하게 해서 법률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진정으로 자기는 혼인신고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가 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심적인 그런 강박에 의해서 그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당시 정황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들이 뭐 부부로 썼던 사실상의 부부로서조차도 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조차 전혀 모르는 미성년자의 어떤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자료만 잘 정리해서 주장을 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이 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늘 많은 이들의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 자신의 노력도 항상 뒤따라야 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이에 있다는 말처럼 법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녀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례들을 책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의료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안 변호사는 여러 명의 전문의들과 함께 수술검사 표준 설명 동의 서식집을 집필하며 의료 분쟁의 기준점을 쉽게 서술했다. 또 하나의 관심 분야는 의료 분쟁 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 의식 구조들이 자꾸 높아지면서 환자들이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내 치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막상 분쟁으로까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의사가 치료했을 때 환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얼만큼 해줬는가 그것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가 돼서 법정 분쟁까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1세기 의료법률연구소를 개소를 하고 그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근간에는 그 대한의학회하고 같이 합작으로 설명 동의 서식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의료 분쟁 중에서 최소한 의사가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한 분쟁만큼은 줄여보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은 대한의학회에서 18개 과목에 대해서 각 의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꼭지씩을 해서 약 180개의 설명 동의 서식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 내용만큼은 최소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환자들에게 꼭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숱한 이혼 사례들을 통해 집필한 또 다른 책은 불행 속에서도 좀 더 나은 희망을 찾기 위한 그녀만의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데. 인천에서 이제 여성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쌓여진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그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우리 좀 책자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보다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99년도에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자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나름대로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제가 그 이후에 5년간 우리가 많은 판례도 형성이 됐고 또 법조문도 일부는 변경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제가 5년 동안 또 실제 상담하고 처리했던 사건들을 정리해서 금년 7월 10일 날 또 새로운 책자로 행복한 이혼, 불행한 이혼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이혼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정에서 보다 이혼을 막으려면은 부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담아 있습니다. 이 책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도와주는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안 변호사. 개인 사무실이 아닌 종합법률사무소로 확장을 시키면서 그녀와 함께 일하는 식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늘 법원과 외부에서의 강의로 인해 바쁜 안 변호사가 직원들과 이렇게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은 회의를 제외하고는 그리 흔치가 않다. 15일권은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각 분야에서 다들 유능한 인재들이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 나가셔야 되네. 이런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관리하는 것 역시 그녀만의 대단한 능력인 것이다. 늘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처리하는 일이기에 그녀의 중심엔 항상 사람이 있으며 휴머니즘의 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선 더욱 큰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안 변호사의 양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직원들 역시 그녀를 통해 많은 힘을 얻곤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사무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좋으신데요. 남자 상사보다는 여자 상사가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남자 상사보다는 더 많은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고요. 그리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건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시고 같이 공유하시면서 그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참 많은 그러한 부분에 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희망의 여전사이십니다. 직장 상사로서 저희 안교욱 대표 변호사님은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움을 중심으로 하여 꼼꼼함까지 겸비하고 계시고 또 사적으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시면서 또 직장 후배나 또 저희 직원들의 생일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다정다감한 우리들의 누나 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는 안 변호사.